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만 또 힘차게 일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또 한 번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죠. 이번엔 구글, 알파벳을 제치고 글로벌 자산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보아하니까 구글을 제쳐서 시가총액 5등까지 올라갔구나. 현재 비트코인이 한 2.4조 달러 정도 보여주는데 이번 사이클 올해와 내년을 필두로 해서 충분히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 시가총액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실물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관과 국가의 채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우리 또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천천히 정수단위 한 개 정도는 모아가자 늘 강조드리고 있죠. 또 최근까지 XRP, 스텔라루멘 이런 친구들이 좀 못 가는 움직임이 보였어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체인링크, 아비트럼 이런 건 잘 가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안 가는 거야? 조금 팔아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들어가야 되나? 왜 폴리곤은 안 가고 아비트럼밖에 안 가는 거야? 자, 올라가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죠?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투자한 코인의 상승이, 펌핑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내공, 확신이 있는 사람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 진리예요, 진리. 꼭 이해해 주시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 일부러 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개인들이 약간의 물량을 뺏기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그 물량을 XRP 고래들은 싹 다 가져가 버렸다. XRP 1억 개에서 10억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3억 2천만 달러의 XRP를 매수했던 이력, 어제 기준이거든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물량 뺏기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서 오픈 에덴의 마크와 BNI 멜론 은행의 마크가 보이고 있네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두 개 회사 모두 다 리플이랑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거고, 특히나 BNI 멜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에 대한 준비금 수탁기관으로서 선정이 됐죠. 현재 RLUSD 같은 경우는 뉴욕 금융서비스청 NIDFS의 규제하에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 BNI 멜론을 통해 수탁이 이루어지고요. 제3자의 감사라든지 1대1 현금 등의 고품질 유동자산으로서의 뒷받침 역할을 뉴욕 멜론은행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 RLUSD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XRP에 대한 유틸리티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픈에덴 역시 RWA 토크나 국채 펀드를 하기 위해 운용 수탁사로 이 BNI 멜론 은행을 선정을 했네요. 특히나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기득권과 같이 가는 이 BNI 멜론 같은 경우는 수탁 규모 구조가 세계 최대에 이릅니다. 약 53조 달러가 초과되는 모습이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부터 오픈에덴은 토큰화된 미 국채 상품, 단기 미 국채죠. 트레저리 빌 자체를 RWA 토큰화시키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 원장을 선택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더라. 방금 언급드린 트레저리 빌 자체를 XRP 레저망 위에서 토큰화 시키면서 점점 이니셔티브가 강화되고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픈에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블랙록 그대로 보이죠? 그들과 함께 가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죠. 리플의 마크 역시나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왜 그들이 리플 원장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프랭클린 템플턴, 스탠다드 커스터디에서 휘어잡고 있는 조디아 커스터디, 스테이트 스트리트, 비트고, BNP 파리바, 갤럭시 디지털, 무디스, 리플사가 인수한 히든로드까지 좀 보이고 있는데 그들끼리 한 통속으로 지금 연결이 되면서 미 국채를 토크나이제이션 시키고 있구나. 어떤 망들을 활용하는지 보니까 리플 원장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최근에 올랐던 아비트럼,
아,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이미 채택이 됐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관의 채택을 받은 원장들, 레이어 1들에 집중하면서 해당 코인들, 유틸리티 코인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미 국채도 24/7,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리고 365일 내내 온체인으로 들어오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디지털 생태계 우리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픈에 된 최근에 이 트레저리 빌 펀드 자체 BNI 멜론 이 마크가 들어가면서 그대로 요 네 가지의 메인넷을 지원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EO 제르미 응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리더십을 봤을 때 제미나이, OKX, 바이비트 이런 암호화폐 쪽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방크와 같은 이런 유대계 자본의 금융 세력들과 연결되고 거기 출신들 세력들이 지금 새롭게 오픈 에덴이라든지 엘리시아, 온도 파이낸스 이런 거 만들면서 리얼 월드 에셋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서비스 제공자에도 블랙록, KPMG 회계법인과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죠. 방금 언급드렸던 제레미 응 같은 경우 작년 리플 행사 때 저랑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XRP를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사실상 정답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플 원장이 더더욱 빠르게 채택이 되면서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1일 행사에도 아마 오픈 에덴에서도 와서 연사진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재 시점으로 토큰화된 미 국채 시장의 시장 캐파시티를 봤을 때 이제 6빌리언, 한 66억 달러 정도 좀 넘어가나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시큐리타이즈, 온도 파이낸스,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 국채를 꾸준히 온체인화 시키고 있구나. 역시나 그 뒷배를 보니까 항상 블랙록과 같은 유대계 자본의 세력들이 판을 깔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을 꾸려왔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죠. 블랙록 역시 시큐리타이즈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며 시장 캐파를 크게 키우고 있었다라는 거. 아까 2위 정도에 있었던 온도 파이낸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주를 봤을 때 블랙록이 자금을 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토큰화 시키고 있구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왜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리뉴얼된 온도 파이낸스 공식 홈페이지에도 리플사의 마크, 블랙록의 마크가 흘러가고 있죠. 그들끼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뿌리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도 파이낸스에서 리플 원장의 OUSG라고 하는 단기 국채를 온체인화 시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온도 파이낸스와 리플사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이 리플 원장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토큰화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큐리타이즈 역시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즉 리플, 시큐리타이즈, 온도 파이낸스 뿌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스마트 컨트랙 쪽에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결국엔 결제 영역까지 가게 된다면 리플 원장에 대한 채택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사실상 리플 원장의 온도 파이낸스 시큐리타이즈 뿐만 아니라 영국의 아치악스, 브라질의 브라자뱅크, 호주의 멜드골드라든지 오늘 다뤘던 온도와 오픈에덴 뿐만 아니라 프랑스 기반의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꾸준히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원장에까지 올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망을 활용하는지 체크하고 갈까요? 지금 보니까 시큐리타이즈, 온도 파이낸스,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 트리 이런 데서 지금 미 국채를 계속 온체인화 시키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코인들 마크가 좀 보이신다면 투자를 잘 하고 계신 거겠죠? 스텔라룸에도 꾸준하게 지금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아비트럼이 좀 크게 올랐었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코인들의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순위를 매겼을 때는 역시나 이더리움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단이 바로 스텔라 루멘, 지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리플 원장은 아직까지는 좀 저조하지만 결제 영역까지 활성화가 된다면 이 친구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채택이 되면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겠죠. 미 국채 시장 점유율 1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크릿타이즈와 리플의 퍼즐도 조금만 더 맞추고 갈까요? 과거부터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증권 토큰 사업 RWA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부터 투자하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서부터였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좀 닮았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니라 시크릿타이즈의 CEO 이 카를로스 도밍고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시크릿타이즈를 이끌고 있고요. 아무쪼록 초기부터 그들은 막대한 자금을 시크릿타이즈에 투자하고 있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뿌리도 동일하죠. 그들이 시크릿타이즈를 만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미 국채를 토큰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SEC 위원장, 신임 위원장 누구죠? 이 폴 애킨스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암호화폐, 기업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크릿타이즈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왜냐? 그는 과거에 시크릿타이즈의 이사회 일원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아, 그들끼리 또 자리바꿈을 한 거였구나. SEC의 기조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친크립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미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시크릿타이즈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역시도 리플과 코인베이스 역시도 시리즈 펀딩을 주도하면서 자산의 토큰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또한 시크릿타이즈의 이사회 멤버,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를 봤을 때 JP 모건 출신, 리만 브라더스, 바클레이스 출신, 구글, 트위터 출신, 뉴욕의 증권거래소 출신, 프루덴셜 출신 그들끼리의 자리바꿈이 꾸준하게 있었죠. 여기에 IBM 출신이었던 제임스 월러스, 현재는 리플의 CBDC 전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죠. 왜 시크릿타이즈 고위급 임원진의 모습을 올리고 있는지 사실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임스 월러스가 했던 말이 좀 떠오르네요. 아, 우리 소송으로 약 5년 동안 눌러와 있던 건 맞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걸림돌 같은 건 없었어. 우리랑 손을 오히려 더 잡고 싶어 하던데 이런 식의 인터뷰 때의 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리플과 SEC의 소송은 하나의 각본, 짜여진 쇼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그는 벌써 6년 이상 리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IBM에서 근무하면서 테메노스와의 연결 구도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왜 시크릿타이즈의 Our Investor 투자자 목록에 리플사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네요. 점점 RWA 시장이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이 RWA에서 활용되는 이런 블록체인들이 점점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펌핑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요. 9월 21일 행사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투자사관학교 가입 통해서 무료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